오늘 유튜브의 정상윤수석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섹터 분석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업종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죠. 바로 이 갤럭시 S10 폴더블 폰의 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요번에 4분 인터넷, 이 5G 시대의 총화인 4분 인터넷 디스플레이 대혁신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한번 갤럭시 S10 언팩 행사 리뷰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디스플레이 업종 섹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본 자료는 이제 미래에셋 대우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갤럭시 S10이 갤럭시 10주년을 맞이해갖고 이번에 이제 다 언팩 행사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10 시리즈가 다 나왔고 여기서 중요한 이제 폴더블 폰이 갤럭시 폴드가 드디어 이제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폴드는 이 갤럭시 이제 그 나라별 출시 일자가 있겠지만 요 갤럭시 폴드는 4월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죠. 과연 저도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한번 우리가 물건을 잡아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나올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결국은 이 태블릿과 드디어 스마트폰이 만나는 경계점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분리되어 있었죠. 예전에 여러분은 그 갤럭시 태블릿이라고 있긴 있었는데 그 휴대성이 떨어졌죠. 아무래도 많이.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드디어 이제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만났는데 과연 이 경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진짜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하드웨어 기술력 기반으로 인해서 애플 및 화웨이 등 경쟁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갤럭시 S10 시리즈 판매 수량 연간 4,500만 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난 S8, S9보다는 상향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성기 때 5천만 대 수준까지 글쎄 이제 이 목표대로 얼마큼 나올지 판매량도 진짜 궁금하기 짝이 없죠. 자, 물론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뭐 완전히 이제 다 이제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다.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전망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이게 어떻게 지금 될지 모르는 것이죠. 과연 삼성이 이제는 카피캣이 아니라 완전히 시장 선두주자로 나설 것인지 정말 이게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오늘 주목을 끈 것은 갤럭시 폴드입니다. 폴드. 그래서 언팩과 시작과 동시에 공개가 됐죠. 그 다음에 가격은 여러분들 시장 예상은 250에서 3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만 원으로 나온 건데요. 과연 여러분들 스마트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갤럭시 노트 9 이번에 갤럭시 노트 9이죠. 이게 512기가니까 135만 원인가 소비자가가 그럴 겁니다. 갤럭시 노트 9인데 과연 이 갤럭시 노트 9보다 훨씬 더 비싼 여러분들이라면 2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사시겠습니까? 물론 이거를 이제 일시금으로 주시는 분들보다는 통신요금에 녹아갖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통신요금 내면서 폴더폴을 바꾸죠.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양은 여러분들 보시면 외부는 4.6인치 HD 아몰레드, 내부는 7.3인치. 그 다음에 총 6개의 카메라, 무려 6개의 카메라입니다. 전면에 1개, 후면에 3개, 내부에 또 2개. 왜냐면 이렇게 펼치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또 찍겠죠. 그 다음에 이제 램은 12기가, 그 다음에 512기가 롬, 그 내부 메모리 용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4380mAh, 배터리팩은 2개. 자,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 예상으로 여기 적어놓은 내용은 예상 대비 낮은 가격. 그다음 멀티태스킹. 그래서 동시에 2개, 3개의 앱 어플을 띄울 수 있는 멀티태스킹. 또 화면이 커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대화면 선호, 태블릿 용도 이런 것들 할 수 있다. 또 이런 구글맵이나 넷플릭스 같은 그런 다양한 컨텐츠를 대형 화면에서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거 이제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통 그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의 2배 정도의 화면을 이제 즐길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제 갤럭시 폴드 실제 제품 시연 장면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어플리케인 구동 시연도 이번에 보여줬고요. 자, 그래서 배터리 여러분 이제 화면이 커졌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배터리 기능이 중요하겠죠. 배터리 소모가 심할 테니까. 그래서 용량이 커졌는데 과연 또 실제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스마트폰이 대혁신이 있게 되면은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또 오류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때 갤럭시 노트 9 그때 배터리 방화 사건 배터리 사건 있었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좀 시장 반응이 어떨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나 최저화시킬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뭐 폰 기능도 이제 이러한 광각 카메라,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이런 것도
탑재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파노라마 영상도 이제 제대로 찍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초음파로 지문을 인식할 수 있고, 그래서 기존에서는 이 지문 인식, 그러니까 터치 인식했지 지문 인식은 이 뒤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전면에서 지문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정밀도를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측면에서도 지문 인식을 탑재할 수가 있는데, 측면 우리가 잡은 것만으로도 지문 인식이 가능하게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 바로 이 스마트폰 자체가 또 웨어러블 기기들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그런 기능이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도 같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양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요. 뭐 우리가 사실 일반 소비자에 대한 사양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과연 이게 성공할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갤럭시 폴더블 폰이 성공할까요?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 그냥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하철이나 여러분 대중교통에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군가는 탁 펼쳐서 보고 있으면 부럽겠어요? 안 부럽겠어요? 왜냐면 이게 상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이 스마트폰이 무슨 뭐 부의 상징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과시한 효과가 있겠죠. 일반 스마트폰에 어쨌든 요즘에 TV도 가정용 TV도 200만원짜리, 한 여름 100만원 미만이면 좋은 제품 살 수 있고, 200만원 굉장히 고급화된 TV 살 수 있는데, TV 같은 경우에는 사면을 우리가 10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스마트폰,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 교환 주기가 2년이니까요. 길어봐야 3년인데, 200만원짜리 고가 기기를 2, 3년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터진다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또 이 삼성전자 주가 견인에 큰 도움 되겠고, 국가 경제 성장. 우리나라 사실 이 반도체랄지 스마트폰이 굉장히 주력 산업인데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품 업종들, 디스플레이 업종도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단은 한국하고 중국에서 성공할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쫙 펼쳐서 보면 부럽겠어요. 그죠? 지하철에서 누군가 영화를 보는데 쫙 펼쳐서 봐요. 그럼 일단 굉장히 과시효과가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라는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과 중국에서는 성공할 것 같다. 그런 저는 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혹시 이 스마트폰을 언제 바꾸게 되셨나요? 여러분들 옛날 우리가 3G 폰, 옛날에 2G 폰이었습니다. 옛날 그냥 일반 폴더블 전화기나 전화기에서 스마트폰을 바꾸던 시기가 있었죠. 대개 다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빠르신 분은 2010년도 이때쯤에 집중적으로 이 2G 폰에서 3G 폰, 바로 이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바꾸기 시작했을 겁니다. 저는 옛날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저는 그냥 그 기존에 쓰던 2G 폰을 쓰던 사람이었었어요.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누군가가 주변에, 그때 당시 애플 3G 폰이었습니다. 애플 폰을 뭐 새로운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뭐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좀 귀찮은 것 같더라고요. 가격도 비쌌고. 근데 왜 바꿀 수밖에 없었느냐? 그 결정적인 그 계기가 뭐였냐? 바로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회사 동료들이 이 카카오톡으로 통신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투지폰에서 카카오톡 기능이 지원이 안 되니까 대화에서 제가 소외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 직원들끼리 업무적인 내용들을 이 카카오톡으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안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사실 그때 제가 투지폰 별로 이렇게 쓰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때 결국은 이 스마트폰으로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스마트폰으로 바꾸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때문에, 카카오톡이라는 소프트웨어 앱 때문에 제가 넘어가게 됐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저희 또 안사나 와이프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요, 저 와이프는 카메라 찍는 거, 여자분들이 되게 이제 카메라 같은 걸 잘 좋아하시긴 하는데 와이프는 특히 카메라 찍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느 날부터 저한테 쪼르는 거예요. 자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번에 아이폰, 그 애플에서 나온 아이폰이 너무 이쁘게 생겼고 카메라 기능이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저 어디 놀러 가면 여러분 그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거 막 들고 다니는데 누구는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딱 찍는데 사진 화질이 끝내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전만 해도 그 디지털 카메라 이만한 거 막 들고 다니면 사진 찍고 다니는데 목에 걸고서 누구는 카메라 이쁘게 탁 해서 하니까 너무 부러웠던 거였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때 아이폰을 넘어가는데 바로 아이폰 4G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이제 스마트폰이 시작된 거고,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폴더블 폰의 성공은 단순한 기기 혁신이 아니라 폴더블 폰의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나올 때 폭탄이 터지지 않겠는가. 플랫폼이 있고 하드웨어가 있으면 분명히 소프트웨어가 나올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대하면 그 태블릿과 이제 만난 것인데 스마트폰 및 태블릿과의 융합에서만 있을 수 있는 어떠한 혁신적인 컨텐츠. 그게 뭐 VR로 나올 수도 있고요. AR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마 그런 킬러 컨텐츠가 나오면서 폴더블 폰이 대성장을 하는지 대폭발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이 저는 판가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이 사건을 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상상을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라는 건 여러분들 예상과 상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갤럭시 S10 폴더블 폰이 이미 예상이 되어 있었죠. 이미 1월 달부터 디스플레이주 종목들 다 갔습니다. 자, 지난 1월부터 이게 시작되었고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대장 중인데 제일 덩어리가 크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17,000원 되면 2만원 정도. 그래서 10몇 프로에서 상승한 상태이고요. SKC 코어롱 PI도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상승이 됐죠. 이녹스 첨단 소재 쭉쭉 가고 있죠. 여러분들 이녹스 첨단 소재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쭉쭉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 BH 상승.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및 아몰레드 종목들입니다. 비아트론도 현재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록스도 마찬가지고요. HB 테크놀로지도 현재 상승. 1월달부터 계속 보십시오, 여러분들. AP 시스템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익 IPS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SFA는 지금 아주 그냥 급등중 파동이 나왔죠. 추성 엔지니어링도 현재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 ICD도 아주 현재 큰 상승 파동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디스플레이 업종들은 현재 전부 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건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실매출과 연결되는 무언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가 봤을 때 디스플레이 업종들을 이제는 횡보 및 조정이 들어가면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에서 이제 실제 매출 연결되는 종목. 일단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신다면 LG 디스플레이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좀 덜 갔죠. 덜 갔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유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 LG 디스플레이 전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좀 올라간 것 같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 괜찮지 않겠나 말씀드리겠고요. SK 코어롱 PI도 이미 하반이 안정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들어가기 괜찮은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디스플레이 관련 아몰레드 업종들 중에서 전고점 대비해서 크게 가지 않았던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오늘 시간에서는 섹터 분석으로서 디스플레이 업종 및 갤럭시 S10 언팩 행사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폴더블 폰이 과연 이번에 크게 성공할지 어떤 식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재편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관련된 부품주, 장비주, 검사 장비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지금 연초에 굉장히 투자 수익을 얻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호재가 나오고 있죠. 시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이제 대혁신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좋은 게 놓치지 마시고 항상 공부하는 습관 가지고 항상 이 실전에서 항상 병행하시면서 많은 투자 지식, 경험과 내공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투자 수익을 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네스TV 오늘 방송에서는 디스플레이 업종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네스TV의 정상현 수석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식TV였습니다.